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도록 이 주제로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내용도 이제 깊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먼저 마지막 저희가 후보군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크레이그 라이트입니다.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마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영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제 더 나은 금융 네트워크 체계를 구성하려고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통화를 만들었죠. 서서히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희귀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가치는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갔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확히 누구인지 찾거나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할 건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2015년도에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불현듯 나타나서 자기가, 이 사람이 이제 호주의 암호학 전문가 이제 박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토시라고 지칭하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끝내 그를 이제 자기가 사토시라는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아니고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 내에서 엔체인이라는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업계의 비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더리움 창업자 비탈릭 부텔리는 도대체 이렇게 입만 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는 사기꾼, 이런 컨퍼런스에 초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라이트코일 개발자인 찰리 리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발표나 글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그럴싸한 단어를 적어놓고 늘어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자기 자신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는 사기꾼이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왜 이런 사람을 계속 받아주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상 계속 보시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크레이그 라이트는 수차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토시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행보를 보면은 본인이 2017년, 2018년 이렇게 지나면서 비트코인 캐시에 분리는 없다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비트코인에 대한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그 분란 중에 가장 크게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 SV입니다. BSV라고 해서 이름하여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왜 분리를 했냐? 자신들의 이제 논리는 이 사토시 비전이라는 이름이 이제 BSV가 사토시 비전이라는 이름의 약자로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의 비전을 잇는다는 뜻을 담긴 했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정말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지안과 로저버를 비난하는 것을 구실 삼아서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코인을 쉽게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팔아넘겨서 한몫 분명히 챙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고 싶은 마음에 우지안, 로저버, 너네 때문에 내가 이 시장을 폭락시킨다. 잘 봐라. 이러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미친 사기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비트코인이 힘들게 올라왔던 그 700만 원대에서 300만 원대까지 폭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는 이렇게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남겼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겠다 협박하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일으켰어요. 모든 비트코인 채굴자들에게
BCH로 채굴을 전환하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죠. 전환하면 BTC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매각해서 BTC 시장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많은 양을 팔아버릴 거야. 좋은 하루 되라 하면서 이제 완전 제대로 엿을 먹였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0까지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자신이 사토시가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엔체인이라고 하는 엔체인 수석과학자 크레이그 라이트. 자신이 BTC를 발명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흔히 말해서 우리 SEC라고 하죠. 의견 요청에 따라서 크레이그는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반복하면서 맹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C에 자기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뭐라고 전달했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파생 시스템 또한 오해에 대한 잘못된 정보 공개로 이제 사람들에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모든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스캠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고안했다라고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일어났어요. 예, 영국에서 크레이그 라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법정에 불려간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의 묘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복잡한 전문 용어를 쓰면서 문제를 혼동을 했습니다. 혼동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아듣지 못하게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좀 난해하고 법적 이제 판사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최대한 어렵게 수학적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자신이 못 알아듣게 얘기했었는데, 하지만 증인으로 내세웠던 사람도 있었어요. 비트코인 백서를 받았다는 매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받아서 이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증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이트의 조작과 달리 그 사람의 증언은 계산적이고 동시대 문서와 일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는데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내려졌냐? 자, 판결은 자기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임을 증명하려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박사의 시도가 법원의 절차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법한 행위는 영국,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 걸쳐져 있고 클라이먼 사건과 같이 이전 소송에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법정 분쟁에서 자기가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그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프라이빗 키 지금 사토시의 프라이빗 키를 메시지를 증명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 불텐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 페이크 사토시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사람은 사토시가 아니고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의 블록체인 소스코드 첫 번째 버전을 공개를 하긴 했어요. 그거 왜냐하면 사실 공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개 주소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프라이빗 키가. 그런데 그 프라이빗 키를 열어서 코인을 전송을 해서 자기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해서 자기가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재판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비트코인 시스템 기능과 도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약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논점을 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레의 증언이나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조작된 증거와 이런 것들의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사람의 사기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토시가 라이트의 주장이 불신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만과 조작의 패턴을 강조를 하면서 너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토시가 아니라고
이제 영국 판사는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저희가 대충 조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예전부터 자기가 사토시라는 걸 강조하면서 비트코인 씬에서 자신의 입지와 두각을 나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분쟁을 야기하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하드 포킹 시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7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떨어뜨린 진짜 아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최초의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킹 되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끝났다라고 얘기 나올 정도로 힘들어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뭐 기술적인 분명 있지만 그런 가치를 증명하는 금액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의 큰 절반을 날린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 생태계를 교란한 이제 사기꾼이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은 대부분 끝이 났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항상 10월을 업터보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퓨어 앤 그리드에도 지금 이제 50을 넘었습니다. 퓨어 앤 그리드에 50이 넘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공포 탐욕 지수. 아침에 제 지인에게도 이렇게 보내주면서 공포 탐욕 지수 이제 57 중립에서 현재는 탐욕으로 살짝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중립은 사고 파는 것들에 이제 그 가격 공방이 치열해지는데 탐욕의 이제 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상승 공면으로 맞이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잠시만요. 자, 비트코인 폭발적 상승 단계 진입. 애널리스트는 BTC 장기 상승장을 돌입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트워크 활동 증가의 의미는 자, 크레이지 블록의 활성 주사 증가 그리고 직접적 상황을 명확하게 어렵게 지적하면서도 비트코인이 되살아날 거라는 관심의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활성화 주소가 급증한다는 거 그리고 상승장 강세장 시작 이전에 항상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활동량이나 이제 검색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자 총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퓨어 앤 그리드라는 지수로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메일리 호들에 따르면 이제 렉트 캐피털도 비트코인이 과거 강세장과 유사한 경로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기적 조정과 통합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최근 조정과 통합 단계를 거쳐서 사이클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볼릭 패턴 자체가 상승의 움직임에 이어질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렉트 캐피탈은 비트코인이 파라볼릭 상승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은 시장 사이클의 정점을 찍을 때까지 몇 개월간 수정 없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도 그랬었고 2020년에도 그랬었고 2021년에도 같은 상승장의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어요. 강력한 상승 후에 상대적으로 짧은 조정 기간을 겪고 난 다음에 정점에 도달했다고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때까지 리그 어큐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축적의 최적의 시기의 단계죠. 축적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포물적인 상승 국면의 전환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 그래도 친구들이나 이렇게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지인들에게 연락 와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너는 홀딩 할 것인가 팔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가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상승장에 돌입하는데 같이 충분히 누려야 되는 이 시기에 자기가 소외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팔아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으면 진짜 폭발적 상승에서 도중에 올라탈 수 없어요. 도중에 올라타게 되면은 진짜 공포는 하락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승장의 소외감에서 일어나는 공포입니다. 상승장이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는데 이 시장의 그 흐름에 나는 소외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무엇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 현금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이 시장의 흐름이나 판단을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했었죠. 사토시는 누구인가.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존버할 수 있는 힘을 길렀었던 것 같아요. 사실 크레이그 라이트도 지금 우리가 이번 마지막으로 이제 지목했던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지만, 크레이그 라이트가 최근래 2024년 3월까지도 이게 법정에 쓰면서 자기가 이제 사토시라고 증명을 했지만 결정적 증거는 제시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후대의 사람들을 누가 사토시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은 금요일이잖아요. 내일도 최대한 방송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멋진 방송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